사실은 이 강의 시간을 잘못 전달받아가지고 그 20분이 아니라 거의 한 2시간 분량을 준비했는데 2시간을 20분 안에 해결하는 신기술을, 저는 기술 쪽이 아니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작년에 저하고 서울경제 신현수 부장님하고 같이 썼던 책 내용을 주로 같이 정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요새 뭐 난리죠. 한국 K 콘텐츠 난리입니다. 난리. 게다가 뭐 올해는 뭐 두 분이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뭐 K OTT, 이게 지금 웬만한 순위 이상 된 것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뭐 보통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작년 10월이었나요? 작년 10월에는 보시면은 3개가 다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요 세 번째 거 굿닥터는 우리나라 거라기보단 우리나라 스토리를 미국에서 리바이벌한 거니까 완전히 싹 쓸었죠. 그리고 이분 저기 오징어 게임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시고, 넷플릭스 사장님이. 그래서 우리 시대냐. 근데 사실 얘기가 좀 많았어요. 다른 거보다 요거 보시면 좀 재밌죠. 우리 플랫폼 아닌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를 포함해서 야, OTT에 좀 신경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좀 한번 쭉 미디어라는 측면, 저는 앞에 우리 시티원님은 테크놀로지 측면이시라고 하면 저는 약간 미디어 쪽으로, 어쨌든 뭐 생각하는 사람이다, 유희다, 만든다 뭐 이렇게 하지만 통상 도구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뭘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인류라서 계속 뭐 동굴 벽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파피루스에다가 종이 발견하고 계속, 사실은 근데 요 대목 제가 빨간 줄로 한 데를 저희가 보통 미디어라고 합니다. 요 미디어에 대한 얘기. 근데 이 미디어는 항상 앞에 뉴가 붙죠. 그래서 기준이 계속 달라지는. 제 기억에 제가 대학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침을 막 튀기시면서 앞으로 막 뉴미디어가 온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케이블 TV였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어쨌든 미디어에서 획을 그은 거는 요거를 얘기하죠.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래서 특히나 근대로 넘어오고, 요 얘기는 요 밑에 게 지금 하나 빠졌는데요.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필사책이 500불덴이었는데 요게 발견되고 나서 1.5불덴까지 내려왔으니까 매스미디어 된 거죠. 그래서 출판의 시대, 뭐 축음기 뭐 이런 거 넣어서 기록의 시대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방송의 시대. 왜냐면 방송이란 말로 저한테 화두를 던져주셔가지고 방송이 요쯤 나왔습니다. 방송도 사실은 혁신이었죠. 일대다. 일대다입니다. 안테나만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거의 이 활판 인쇄급에 해당되는 혁명적인 시기가 일어나는데요. 지금의 OTT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은 지금 그 정도의 세상이 올 거를 생각하고 만들어낸지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미디어 관련된 분들도 많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려 주신, 요걸 발명하신 분인데요. 요 얘기도 할 겁니다. 저분 때문에 요렇게 보던 게 요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그 전까지의 모든 미디어 법칙들이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른바 개인 시청. 미디어가 방식 변했죠. 여러 가지로. 요런 OTT로 넘어오면서
한 4개 정도 변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도 얘기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통신, TV에서 인터넷, 네. 그리고 이런 정도로 바뀌었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였는데 지금은 특정되는 나와 공감하는 사람들이 왜? 개별적으로 시청하니까 그분들과 공감하는 미디어로 왜? 나 혼자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걸 다 TV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역이 이런 식으로 대체 영역들이 생기면서 밀려나서 이걸 요새 딱지가 하나 붙었죠. 유산. 원래는 전통 유산 이러면 좋은 건데 레거시가 붙으니까 좀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그러면서 요새는 사실상 방송에는 여기가 방송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보죠. 계속 이제 전통이 붙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 요거 때문에 변한 게 또 있다면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피처폰 때까지만 해도 컨텐츠는 컨텐츠 하는 사람이, 플랫폼 하는 사람이, 네트워크 사업자는 네트워크만 하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우리 잡스 선생님의 발전 이후로 이거 하는 사업자 누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업자들 보시면 웨이브 통신 사업자잖아요. 근데 OTT 하고 있고요. 뭐 시즌도 통신 사업자, 뭐 넷플릭스는 구글인데 뭐 포털인데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하고 있고, 애플은 제조사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중이라는 개념이 개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UCC 숙제해와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당당하게 직업군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고, 인플루언서다라는 표현이 요새 뭐 너무 당연한 듯이 이해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 주가는 계속 변하니까 이거 조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려놨는데, 레거시 미디어 중에 어쨌든 상장사인 우리 SBS가 지금 시가총액이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대중에서 개인으로 중심이 이동한 다음에,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옛날에 가수가 데뷔를 했다라는 말을 하면 음반을 내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상 방송사에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으면 데뷔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면 SBS 인기가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PD분 뒤에 줄을 섰었던 회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각 개인에 해당되는 인플루언서들이 다이렉트로 전 세계랑 교통하는 OTT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생기니까 이제 전세가 바뀌었죠. 여기가 JYP인데 주가를 보시기보다는 시가총액을 보시면 2배가 넘죠. 넘는 겁니다. 그냥 이게 현실이고요. 또 재밌는 거, 자, 옛날에 풍선을 쏘고 어쩌고저쩌고 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약간 또 우리가 우습게 봤던 회사가 있는데, 아프리카 TV는 1조가 넘으니까 역시 SBS보다 큽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외주 제작사 그러면 생각이 어떤가요? 뭔가 약간 고생하고. 근데 그때 시절이 언제냐면 기성 미디어에서 매스미디어 몇 개밖에 없던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었는데, 자, 만약에 전 세계를 총괄하는 플랫폼의 외주 제작사 하면 어떨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2조가 넘습니다. 어디에 외주 제작사입니까? 사실상 넷플릭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숫자로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대중에서 개인으로 중심 이동했고요. 자, 플랫폼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플랫폼, 그러니까 기성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디어들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독야청청 모바일만 PC조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광고입니다. 이거 광고 곡선. 그리고 이른바 굴뚝사업이었던 회사들이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다가 꺾이죠. 2016년도에 이거 여기서 듣보잡이었던 회사들이 확 꺾여버립니다. 단 10년 사이에. 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잡스 선생님의 그 독특한 발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빵, 요즘에 많이 꺾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곡선상을 보여주고 있고, 왜 그런 빵이 잘 됐냐? 네, 앱이죠, 앱. 사실은 빵은 앱이고 앱은 모바일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 세계가 됐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앱이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고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 전 세계인들의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다시 AI라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훨씬 파워풀한 AI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결국은 누가 이 고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성장의 비밀이 될 텐데, 요 회사, 자, 여기 빵 중에서 가장 알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지갑이 열리는 순간과 상황을 아는 곳이겠죠. 아마존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요렇게 치고 올라갔고요. 말도 안 되고. 옛날에 여기 우리 뭐 알라딘 이런 데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사업군에 가더라도 동종 사업군은 다 망합니다. 왜? 그쪽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이 어떤지. 지금 이제 순위는 바뀌었지만 아마존이 1등을 거머쥔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뭔가 세계 지도가 바뀌는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I 협회 이사하고 AI랑 관련된 얘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AI 얘기를 좀 미디어 발전의 역사를 아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디바이스가 변하는 거가 같이 연결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드디어 요거 나갑니다. AI가 원래 오래됐어요. 56년도부터 나왔던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곡선이 3번 터지는데, 첫 번째가 뭐 요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데, 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이때 전자공학과 가신 분 많았잖아요. 그랬다가 이건 아니었어 라고 했다가 지금 전자공학과 간 애들은 이제 터졌죠. 근데 이제 다 궁금해 하잖아요. 왜 이때 터진 거야? 다 알고 있지만, 요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분의 이 별명이 있었는데, 이 별명이 뭐냐? 이분이 그때 그 유명한 발표했잖아. 아이팟, 폰, 인터넷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폰에다가 PC 집어넣었어 이 뜻이잖아요. 폰에다가 PC를 집어넣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사고 즐기고 뭐하고 하는 기록을 우리의 분신인 이 기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거의 사람과 똑같은 기록을, 로그를 다 남기게 된 거죠. 즉 인간이에요, 인간. 거의 우리하고 똑같은 거 기록을 다 남기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빅데이터로 집결이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은 그 전에 PC 시대에 있던 기록하고 왜 다르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냥 우리의 일상의 모든 데이터가 이 안에 쏙 들어가니까 결국은 저 앱과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데이터를 수거해서 강력한 정보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빅데이터를 가진 자가 그걸 분석해서 연구소를 차리고, 우리 CJ처럼 그 다음에 AI를 주도하게 되는 이 구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라는 게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AI는 심지어 이제 혁명이란 말이 나왔는데 그 혁명이란 말, 4차 산업혁명 모든 게 다 결국은 요 휴대폰 안에 있는 앱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다 미디어를 앱으로 보고 계시니까. 자, 사실상 미디어나 컨텐츠 소비의 85%도 다 앱입니다. 다 스마트폰이고. 예. 자, 그래서 OTT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런데 데이터를 쥐고 있는 이 회사, 재밌는 그림인데 여기는요, 대륙별로, 국가별로, 문화별로 뭐를 히트칠지 이제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이거 되게 좀 소름 끼친 얘기죠.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구진 중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저쪽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잘 알 거다. 성향을. 네. 저도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고요. 네.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아까 말했던 유튜브에 이분이 되게 유명한 인도네시아 유튜버인데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는 K-팝을, 그러니까 K-팝, K-컨텐츠 무조건 좋아한다고 가면 잘 된대. 오케이.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21년 10월 넷플릭스 관련된 순위 자료인데요. 요 밤색이 다 뭐냐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 1등한 권역. 근데 이 인도네시아만 색깔이 달라요. 아까 순위에서 5위 정도 했었던 홈타운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가 여기선 부동의 1등을 4주 연속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몰라.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저게 왜 1등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까요? 그 플랫폼에 돌려보고 그 로고를 통해서 다시 분석할 줄 아는 넷플릭스는 알겠죠. 그럼 다음에 인도네시아에다가 어떤 거에 컨텐츠를 돌리면 먹히는지는 우리가 아니라 제작은 우리가 있는데 저쪽이 알겠죠.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상황은 이제 우리 그 올림 네트워크스처럼 요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오토드로우 같은 거는 대충만 이제 그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막 그려줘요. 벌써 이건 오래됐죠. 연도가 됐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이버 웹툰 작가 이제 생각만 해라. 그림은 우리가 AI가 그려준다. 예. 그리고 뭐 구글이 사실상 검색 그냥 사진으로 해라 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런 사이에 아까 이제 감동 얘기도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일어났죠. VR로 이제 아기에 대한 것도 만들기도 했고, 지금 우리 MBN의 경우는 이분이 진짜가 아니고 AI로 한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슈가 이거 여기서 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BTS 공연을 하는데 슈가가 그때 다쳤어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그날 공연 실황에 나온 이 슈가는 가짜 슈가. 가짜? 가짜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미리 돌려가지고. 그래서 요 사이에 얘를 이렇게 찍어낸 거예요. 뭐 다 이렇게 하시죠 요즘에. 그런 거 하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요 회사는 진짜로 AI가 인식해가지고 타다닥 해서 버전도 막 10개 정도를 후다닥 만듭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회사에서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니까 무언가 그럼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막 돈 들이고 해가지고 저기 따라잡겠다라고 하면 되느냐? 돈 많이 들인다고 해서는 2조 정도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인 거죠. 뭐 세로형 뭐 한다고 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막 유튜브 편집해서 막 조회수 올리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최근에 뭔가 운신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 관련된 얘기. 아무튼 보고서를 쓰다가 아무튼 특이한 걸 확인했고요. 내용부터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로벌 OTT랑 상대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이기는 건 어렵겠고, 버티컬로 카테고리 킬러 같은 거를 해봐야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되게 재밌는 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레시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몇 번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막이 레시피라는 회사를 가봤고요. 그랬더니 말 그대로 요리만 계속 하고 있더라고. 모든 게 다 일이고 요리에서 일이야. 요리. 근데 이분들이 요리를 앱으로는 1등인데 컨텐츠를 한 이유가 요거 같은 걸 좀 보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먹을 갔다. 그래서 그 뒤로 천천히 해가지고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들어간 데도 꽤 많고, 말 그대로 앱 회사인데 컨텐츠 회사로 거듭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AI 분석 같은 걸 해요. 여기는 원래 앱 만들던 회사니까 사장님이 개발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앱에서 메시지 보낸 것들 있죠. 푸시 같은 거. 그 중에 가장 잘 먹혔던 거, 토픽 모델링 같은 거 해가지고, 아, 이런 멘트가 잘 먹히는구나. 그럼 저걸 날리면 피드백이 오겠구나. 이런 것도 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 들어가시면, 헤이 구글, 레시피 해줘. 그러면 이겁니다. 이 회사 거. 헤이 빅스비, 이 회사 거고요. 삼성의 튜너도 이거, 이 회사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엉뚱한 얘기지만 앱 회사인데 이 OTT라고 하는 생태계를 좀 잘 파악하고 전략을 잘 진행했더라. 즉 빅데이터라는 걸 상품화하는 것까지 콘텐츠 회사가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건 최근에 농식품 거래소에 데이터도 팔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꾸로 역으로 큰 스튜디오를 짓고 방송쟁이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옮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여기서 저기랑 연결해가지고 커머스도 컨텐츠랑 연결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그랬다는 얘기고. 자, 근데 어쨌든 기술기술은 계속 개발된다라는 말씀은 아까 우리 해주셨고, 여기서 이제 저도 철학과 관련된 부분 살짝 얘기하면, 기술에 의존적인 거에 대해서 이분은 의존적인 게 문제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미디어 이꼴 기술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제 전공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맥루한 선생님이고요. 기술이 결정한다. 근데 니콜라스 칸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었어요. 한편, 그러니까 이분들의 전제는 이거죠.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뭔가 도구를 발전하고 어쩌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한편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바퀴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사용의 편의에 의해서 바뀐 걸 보고 얘기를 해주죠.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얘기 드린 거는 브루노 라투로라는 양반은 사실은 이 중간쯤 되는 하이브리드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미국에 가면 맨날 시위 많이 하잖아요. 총 가지고. 한쪽은 총기를 규제해라. 한쪽은 야, 총이 사람을 쏘는 거냐? 사람이 총을 쏘는 거지. 그래서 막 갑론을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사실 뭐 저도 그걸 모르니까 이 협회에 와가지고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딜레마는 항상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리려고요. 미디어는 미디어식으로. 지난해에 중국에서 그게 있었어요. 인구가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스러운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왜 애를 안 낳냐? 인구 감소의 원인. 그랬더니 당신 같으면 낳겠냐? 집이 비싸고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때려부셔라. 기억나시죠? 헝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어도 하지 말아라. 사교육 금지. 자, 우린 그냥 야 참
화끈하다도 있지만 참 저래도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중국에도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 메가스터디 같은데 있어요. 있죠. 이 회사가 이 사장님이 자기 무슨 이제 인터넷 방송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거야. 근데 이분 별명이요. 원래 선생님 출신이라는데 오뚜기래요. 오뚜기. 근데 이 오뚜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재밌는 얘기라서. 이분이 갑자기 그 이제 발표 나고 거의 다 망해가는 와중에 6개월 후에 갑자기 이걸 한다는 거야. 우리로 치면 왜 네이버 스토어 가보시면 요즘에 네이버 스마트팜 라이브 커머스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뭐 농산물 팔아요 이런 거. 이걸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힘들더니 맛이 갔구나. 그리고 책걸상 다 그래 정부에서 하라니까 시골에 다 기부하고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농산물 판매하겠다고. 근데 요 얼마 전에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커머스가 터졌어. 왜? 자기네 교육방송에 일타 강사들 동원했어. 그래 영어로 막 이분이 이제 거기 일타 강사인데 이분이 농산물 중에 지금 저기 뭐야 고기 팔아요 지금. 근데 영어 섞는 거야 막. 레어, 미디움 웰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영어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누군가는 이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니즈가 있겠죠. 그리고 일타 강사들 좀 잘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우리가 기술 얘기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하지만 종국엔 인간은 해낸다. 물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이분은 이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생각해보면 똑같은 인터넷 플랫폼이고 여기 인재들이 있잖아. 못할 건 또 뭐야? 이랬을 수 있는데 고생하다가 터졌어. 사람들이 여기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세상에 이런 건 처음 봤다. 네. 저도 한번 들어서 봤거든요. 네, 참 역시 인간은 못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내용의 제가 핵심의 마지막은 우리가 미디어도 도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라는 얘기도 드렸고 기술을 두고 철학적인 내용도 얘기하지만 종국의 마지막엔 해답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로 정리를 하니까 앞에 CTO님하고 사실 약간 비슷한 결로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